안녕하세요. 클리어안과 김상현 원장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에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통연성 알레르기, 봄철 각결막염, 아토피 각결막염. 보통 4가지로 나뉘는데 기전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계절성 알레르기인 경우에는 꽃가루나 미세먼지, 황사가 주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의 반응 기전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 물질에 의해서 과민 반응하여서 히스타민을 분비하면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입니다. 면역 글로불린 E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여기서 비만세포와 얘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가려움증을 유발시킵니다. 증상으로는 가려움증이 가장 흔하고 눈꺼풀이 붓거나 아니면 맑은 눈물이 나오거나 이물감을 동반하거나 끈적한 실눈곱이 낄 수 있습니다. 통연성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물질들이 1년 내내 자극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고요. 봄철 각결막염은 소아나 남자 환아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윗눈꺼풀 쪽으로 거대 유두가 발생을 하면서 깜빡일 때마다 각막이 다 벗겨질 수 있는 질환으로 빠르게 안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알레르기는 우선은 회피를 하는 것이 치료나 예방의 기본입니다. 원인을 알 수 있어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스트 검사라고 있습니다. 혈액으로 약 176가지의 알레르기 원인, 꽃가루, 진드기, 동물털, 음식, 약물 등을 한 번에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이것은 알레르기 원인에 대한 면역글로불린 E의 반응을 보는 검사입니다.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상적으로는 클래스 2단계부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장점으로는 피부 검사처럼 가렵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내가 피해야 되는 환경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알레르기 이 마스트 검사에서는 IgE를 수치적으로도 표현해서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올로파타딘이라는 안약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듀얼 액션을 가진 것입니다. 즉시 가려움증을 완화를 시키고 재발을 억제를 시킵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올로파타딘의 농도를 올려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효과가 없으면은 듀얼 액션을 가진 다른 약물로 변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세포 안정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치료보다는 치료를 보조하거나 예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원리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스타민이 이미 급성적으로 나왔다면 이 약은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항염증제를 짧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 반응이 심한 경우에서는 이런 듀얼 액션을 가진 알러지 점화액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염증제를 짧고 명확하게 한 1일주에서 2주 정도 같이 사용을 해주면 치료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눈물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건조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씻어내는 세척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듬뿍듬뿍 뿌려가면서 쓰셔서 알레르기 원이 씻겨 내려가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만 국한된 경우에서는 점화액으로 충분하지만 보통은 비염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구약을 같이 복용을 하는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생겨서 비비는 경우에서는 가려워서 계속 비비다 보면 각막의 모양이 변하고 시력이 영구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원추각막 같은 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눈을 비비시면 안 되고 눈에 있는 여기 안압뼈가 있습니다. 뼈를 이렇게 살짝씩 너무 가려우시면 눌러주는 형태로 증상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 주위 피부는 얇기 때문에 계속 비비면 색소 침착이나 주름 등이 생겨서 아토피성 피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은 절대 비비지 마시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혈관 수축제 같은 안약은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반동 영상으로 해서 더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첨가제들이 들어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처방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급성기에서는 찬물이 좋습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려운 시기에서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증기에는 렌즈 착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끼셔야 하고 렌즈 표면에 알레르기 물질이 달라붙어 있어서 증상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결막염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각막이 벗겨질 수 있고 그 각막이 벗겨진 틈 사이로 세균들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세균성 각결막염이나 각막 궤양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렌즈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은 효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과 검진 없이 오래 쓰면은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고 명확하게 1주에서 2주 이내에 쓰고 끊는 것이 좋습니다. 쓸 때는 확실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러지가 만성인 경우에는 이것이 알러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마이봉샘의 기능의 문제인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검진을 받고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서 실천하는 예방법 3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외출 후에는 세안을 꼭 하셔야 합니다. 손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 특히 속눈썹 주변을 깨끗이 닦으셔야 합니다.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심한 날은 창문을 닫으시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되고 비비지 말고 눈 주위에 냉찜질을 해주십시오. 안약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가운 온도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히스타민 분비를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심한 만성 안구건조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 마이봉샘의 심각한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결막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는 완치보다는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고통을 받으신다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안과에 오셔서 예방 안약을 처방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